네, 안녕하세요. 머무타운 구독자 여러분. 우리 거위발 근육 파트 1을 대부분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능 부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이제 노출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파트 2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파트 3의 평가와 운동을 또 수단으로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파트 2 어렵지는 않지만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사용이에요. 과사용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근육이 피로해지고 딱딱해지고 그 결과로 염증까지 발생하는 것을 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패스앤서린이라는 근육도 결국에 무릎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 즉 이 부위에 붙어서 얘네들이 계속 수축을 하게 되니까 계속 무릎을 안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 패스앤서린 근육들이 내측 안정성을 살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계속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사이리스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뭐 활액낭 또는 텐던에 있는 염증, 그래서 텐던의 염증, 활액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지점이 이제 패센서린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붓기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패센서린의 텐더나이리스, 그쵸? 거위발 건염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 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 관절염과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절염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패센서린이 있는지 건염이라든지 활액낭염이 있는지를 울트라사운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초음파를 체크해봤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 염증이 있는 사람들, 거위발 건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 벌사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20% 정도 됐다. 170명의 골관절염,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벌사이리스가 생겼다. 그러니까 20% 정도가 뭘까요? 패스앤서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입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무릎 관절염의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많은 비율의, 그렇죠, 패스앤서린 벌사이리스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유병률을 확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뭘까요? 43% 정도가 패스앤서린의 벌사이리스가 의심되었고 노출되었다, 파인딩, 발견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염과 패스앤서린의 연관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4명 정도는 패스앤서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그럼 그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무릎의 내측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2차적으로 또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패스앤서린의 증상과 무릎의 관절염이 생겼을 때 증상을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즉, 이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뭘까요? 텐더니스, 우리가 촉진, 앞통을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라든지 클라이밍 스테어스, 그래서 우리가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그랬을 때도 통증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이 통증들이 증가한다. 만약에 패센서린에 건염이 생겼을 때는 단순히 한 번에 확 뭐 10에 10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이렇게 슬로리하게 디벨로핑 된다. 즉 페인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측, 그리고 이렇게 붓기까지 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극심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특히 많이 생기고, 통증은 마찬가지로 무릎 전체에 통증이 있고 굉장히 무릎이 딱딱해집니다. 무릎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키는 이런 가동성이 잘 안 나오게 되고요. 그런 스티프니스가 생기니까, 경직이 생기니까 당연히 reduced movement, 움직임이 안 나오고 계속 염증 반응이 있으니까 부종, 그리고 크래킹, 그래서 뭐 이런 크랩터스라고 해서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계속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그쵸? 또는 움직임을 수행할 때 딱딱 소리가 나는 이런 증상들과, 그쵸?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패센서린, 벌사리스 심пт럼 증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뭘까요, 여러분? 이 고객은 굉장히 극심한 무릎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이 증상이 없으면 그렇죠. 당연히 관절염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이 증상은 없는데 단순히 패센서린의 벌사이리스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증상들을 통해서 이 고객이 이 회원이 어떤 무릎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 봐야 된다. 조금 더 기능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파트 1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패센서린 근육이 정말 적극적으로 무릎의 안정성을 만들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을 조금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하느냐를 살펴봤을 때 무릎의 내측에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당연히 없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겠죠.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딱 트렁크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케이블로. 그 다음에 반대발, 오른발 케이블로 이 무릎도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지면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 발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무릎에 벨거스의 힘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전달이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왼발이 어떻게 기능하느냐, 왼발의 근육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그때 살펴본 겁니다. 굉장히 신선한 논문이죠. 왜냐하면 벨거스 이 힘을 만들었을 때 이 거위발 근육들이 어떻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는 뭘까요? 무릎 관절염이 있는 그룹, 그 다음에 B는 무릎 관절염이 없는 그룹입니다. 그럼 무릎 관절염이 있다라는 뜻은 패스앤서린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검은색이 내측, 그리고 이 회색이 외측 햄스트링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세요. 관절염이 있는 그룹은 어떻게 되죠? 내측의 햄스트링과 즉 반건양근, 반막양근, 여기서 반건양근이 패스앤서린이죠. 그 다음에 내측의 비복근, 그렇죠? 게스트록네미어스. 이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같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에 관절염이 없는 그룹은 단순히 내측의 햄스트링만 활성화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이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내측에 있는 근육들을 싸잡아서, 그렇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싸잡아서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측에 있는 비복근과 내측에 있는 반건양근이 함께 수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함께 수축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쓰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딱 쓰여야 될 근육들만 딱 쓰여야 돼요. 안 아픈 사람들은. 근데 아픈 사람들은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근육들을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실리스라든지 살토리어스 같은 이런 거위발 근육들이 같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왜? 같이 수축을 해야 이 미디얼에 있는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OA, 그렇죠?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 무릎 관절염 없는 사람 비교했더니 여기는 오른쪽 2개가 높고 이 컨트롤 그룹은 왼쪽 2개가 높죠.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거냐면 보세요. 바스터스 미디얼리스, 그다음 미디얼리스 햄스트링이 검은색이에요. 즉 내측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바스터스 미디얼리스, 그렇죠? 내측 관근이죠. 그 다음에 미디얼 게스트록네미어스, 다 내측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포지션에서 했을 때 어때요? 내측에 있는 근육들이 동시 수축이 굉장히 높아진다. 근데 컨트롤 그룹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수축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도 잘 사용되더라. 그러니까 내측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측에 통증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근신경계적으로 내측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였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너무 많이 쓰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앤서린, 그쵸? 그 다음에 내측 복숭아, 그쵸? 있는 이제
그 우리 비복근, 그 다음에 내측 햄스트링 이런 근육들이 같이 수축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 수축이 단순히 그냥 무릎을 안정화시키고 어깨를 안정화시키고 발목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안정성에 영향도 주지만 과도한 수축력, 과도한 경직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큰 근육들이 서로 쓰이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근육들, 즉 패스앤서린의 근육들이 순간순간 잘 쓰이게 해주는 형태의 운동이 중요하고, 오히려 게스트럭네미어스 미디얼, 그다음에 미디얼 이제 반망양근, 반건양근이 너무 주도적으로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는 이 근육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의 특히 내측 안정성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파트 3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얘네들을 타겟할 수 있는, 사실 얘네들만 타겟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 당연히 내측 우리가 비복근도 쓰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측에 있는 햄스트링과 외측에 있는 햄스트링 다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이론적인 근거와 결과들을 가지고 그래도 그냥 하는 운동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파트 3까지 보시고 한번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이런 고객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한번 제공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파트 3에서 또 좋은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